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은주클립 세상을 담은 교육학 2편은 학교폭력 두 번째 편입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과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의 한 가지 예를 고찰해 봅니다. 이번 편에서는 학교폭력의 또 다른 원인과 결과를 교육심리학과 교육사회학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예방법과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의 큰 주제는 학교폭력이지만 각 교육학 개념은 다른 주제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년차. 작년에는 적응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이제 좀 적응 좀 됐나 했더니 우리 반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리온이가 에릭을 심하게 때렸다. 에릭은 4학년 때 왕따를 당해서 전학을 왔다. 우리 학교에 와서는 이전 학교에서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소외되어 있었다. 아마도 유난히 침울한 느낌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 아이가 왜 이렇게 소심하고 학업 성취도도 안 좋을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에릭은 집에서 전혀 케어를 못 받는 아이였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에릭은 주말에 어디를 가지도 지금까지 체험학습 같은 걸 집에서 가본 적도 없는 것 같다. 6학년이면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싶은 내용들도 에릭은 잘 모른다는 표정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 에릭의 마음을 더 알아보고 싶어서 대화를 여러 번 시도했다. 겨우겨우 마음을 열어준 에릭의 대답은 이랬다. 에릭이 1학년 때 에릭도 선생님의 심부름이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고 자청해서 담임선생님의 심부름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걸 잘 못했다고 선생님께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 문제는 그 일 이후 에릭은 선생님이 심부름을 자주 시키고 칭찬받는 아이들에 비해 자기가 너무 모자란 것 같다고 느꼈다는 점이다. 열등감이 쌓이다 보니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어진 것이다.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이것도 못하냐고 무심코 하신 말씀이 아이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다. 그래서 에릭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칭찬도 많이 하고 관심을 더 기울였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주며 격려했다. 점점 더 수업 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에릭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리온이와 에릭의 사이가 더 나빠지면서 에릭은 학교에 오기조차도 힘들어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수업 집중도도 점점 떨어졌다. 리온이도 가정에서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모님이 집에 안 들어오실 때도 있고 멀리 사는 이모가 가끔 왔다 가기도 한단다. 안정감이 없으니 당연히 학교 생활을 잘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리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내가 보기에는 리온이와 에릭 둘 다 어른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아이들이다. 리온이는 전학 오기 전 기록을 보니 학습 태도가 좋고 성적도 좋았던 것 같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니 그걸 다시 일깨워주고 도와주어야겠다. 나는 자석 예언 효과를 믿는다. 에릭은 근면성이 충족되어야 할 시기부터 그걸 제대로 기를 기회를 갖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에릭의 욕구를 이해하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개인 맞춤 과제나 피드백으로 내가 이끌어줘야겠다. 에릭이 할 만한 작은 일들을 같이 맡기면서 에릭이 키우지 못한 근면성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 또 두 아이 다 가정에서 학습적인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더 보충학습을 해주고 교육복지사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봐야겠다. 이 이야기에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생의 심리적 발달 단계와 사회적 환경에서 찾는 이론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에릭슨의 사회심리적 성격 발달 이론과 문화실조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릭슨은 개인의 욕구와 사회문화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성격이 발달된다고 보았습니다. 성격 발달은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느냐,
그것을 위해서 양육자가 어떤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특히 에릭슨은 인간의 성격은 이전 단계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점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의 성취는 이전 단계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두 가지 상반되는 성격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에릭슨의 심리발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령기 만 6세에서 11세는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에 속합니다. 이 시기에는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근면성이 발달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실패할 경우 열등감이라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기초적 인지지능과 사회적 기능이 습득되고 지적 호기심과 성취가 행동의 핵심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성취를 하고 칭찬을 받으면 근면성, 즉 다른 말로 유능감이 촉진되는 반면에 아이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비웃음을 받으면 열등감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딱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에릭과 리오는 공통적으로 문화실조론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보이는 학생들입니다. 문화실조론은 학생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경험을 학습 자원으로 봅니다. 가정에서 나들이를 가고 책을 읽고 하는 모든 경험이 학습 자원이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도 낮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실조론은 문화적 재생산론과 자주 비교가 됩니다. 교육사회학의 큰 두 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기능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갈등이론입니다. 문화 박탈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문화실조론은 기능론에서 나온 것이고 문화적 재생산론은 갈등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능론은 사회는 여러 부분들이 각자의 기능을 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점이어서 각자의 능력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은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학교의 사회화 기능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회화에는 보편적 사회화와 특수 사회화가 있습니다. 보편적 사회화는 우리 초등교육에서 하는 보편적 지식과 규범의 내면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수 사회화는 중등 이상 교육에서 하는 직업화, 전문화된 지식의 전수를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학교는 능력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의 선발과 배치 기능, 즉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을 중시합니다. 문화실조로는 가정의 문화적 능력이 결핍되면 학생이 갖춰야 하는 기능, 학습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실조로는 결과적 평등 정책으로, 보상적 평등 정책으로 그 갭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부진한 보충학습 지도, 저소득층 교육 지원 사업 등이 그 예입니다.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갈등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 갈등을 교육의 문제로 봅니다. 학교가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관점이지요. 그래서 학교의 교육 내용이 지배 계급에게 유리하고 그렇게 계급에 따라 주어진 능력에 따른 선발, 능력주의 선발은 허구라고 말합니다. 브루디에의 문화적 재생산 이론은 대표적인 갈등 이론입니다. 학교 교육 내용이 지배계급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브루디에는 이 계급의 차이를 자본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본이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나 평판을 지닌 개인이 또는 사회적 계급이 소유한 자원이나 특성을 말합니다. 크게 문화적 자본,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상징적 자본이 있습니다. 문화적 자본은 취향이나 심미적인 태도, 이해 방식으로 불리는 아비투스, 또 졸업장 같은 제도화된 문화자본, 골동품처럼
법적 소유권이 있는 객관화된 문화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식을 많이 듣고 자란 상위 계층의 학생은 클래식을 좋아하는 아비투스를 갖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본은 물건과 교환되는 재산, 소득, 화폐 등 물적 자본을 말하고요. 사회적 자본은 가문, 학벌, 정당가치, 사회적 연고나 관계로 만들어지는 자본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자본으로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상징적 자본은 이런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말합니다. 부르디외의 문화적 재생산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상징적 폭력입니다. 지배계급의 의미체계, 문화적 자본을 모든 계급의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하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학생들의 사고방식 또한 아비투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교육을 자꾸 받으면 학생들이 지배계급의 문화를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 내면화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클래식은 고상하고 대중음악은 천박하다고 인식하여 클래식을 누리는 문화만 고상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입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학생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학교폭력의 결과 에릭은 안전욕구가 결핍되어 겨우 자리 잡으려던 학습에 대한 흥미와 태도도 다시 흐트러지기 시작했죠. 2013년 중등 기출이었던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들은 위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위 욕구가 충족될 때 상위 욕구가 등장하고 충족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욕구의 위계는 크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는 갈증, 수면 같은 기초적인 욕구와 성적 욕구를 포함합니다. 안전 욕구는 위협, 박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입니다. 사랑과 소속의 욕구는 사회적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존경의 욕구는 자신감, 독립심과 같은 자기 존경 욕구와 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슬로우는 후기에 자아실현의 욕구를 다시 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3단계로 나누어 총 7단계의 욕구 위계를 완성했습니다. 아래의 4단계의 욕구들은 결핍되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들이지만 특별한 성장 동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하는 3가지는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계속 성장 동기로 작용합니다. 이야기에서 리오니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변 어른들의 무관심은 박탈감으로도 이어져서 그 전 단계인 안전 욕구도 충족되지 못했겠죠. 에릭은 특히 리오니에게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안전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학적 관점으로 볼 때 교사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학생의 결핍 욕구를 점검하고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욕구위계 피라미드에서 보았듯이 기본적인 4가지 욕구가 결핍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학생의 지적 성장과 자아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학급 질서를 유지해서 기본적인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교사의 학급 경영 능력이 중요한 이유를 교육학이 잘 설명해 주네요. 셋째, 교사가 따뜻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욕구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이겠지요. 넷째, 학생에게도 존경의 욕구가 있음을 알고 그 욕구가 충족되도록 돕습니다. 난이도가 적절한 과제, 때로는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며 학생이 성취감을 느끼고 독립심을 갖도록 합니다.
5째, 학생이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여 자성 예언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를 높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성 예언 효과와 피그말리온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성 예언 효과는 어떤 행위에 대한 주변의 예언이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자기도 그렇게 믿게 되고 결국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맥락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온 피그말리온이 자신의 조각상을 인간으로 변하길 청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온 효과로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생의 학업 성취가 결정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둘 다 결국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내포함으로 함께 쓰입니다. 만약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관련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합니다. 낙인 찍지 않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신고 의무, 법률 제20조를 지킵니다.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를 알게 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셋째,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및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관계를 회복하고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복지사업 등 교육 지원 정책을 활용하거나 학습 부진을 보충할 수 있는 학습 지도에 힘씁니다. 또 생활 지도와 정의적 영역을 강조하는 교과 학습 지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급 규칙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고 적용하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토론학습이나 협동학습 등과 같이 정의적 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매스컴의 교육 기능이 강화되고 사회의 비교육적 환경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또 학생 지도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예를 들면 지역사회나 정부 차원의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시설 부지 확보, 청소년 관련 시설 확립 등 이러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교사 역할이 분담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교육사회학과 교육심리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정과 연계된 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학 개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